안녕하세요. 장대현 독서대학의 장대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유튜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특별히 유튜브는 공부의 적인가? 특별히 독서와 글쓰기에 있어서 유튜브는 방해물이고 장애물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스마트폰 문제로 자녀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졌던 경험 다들 갖고 계실 겁니다. 과연 언제 자녀들의 손에 스마트폰을 쥐어줘야 되는가? 여러분, 이 문제는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그러한 과제로 남아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화를 많이 한다고 걱정하는 그런 분들보다는 스마트폰, 그 중에서도 유튜브, 인터넷에 그리고 게임에 너무 많이 빠져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이 부모님들이 스마트폰을 아이들에게 주기를 주저하는 어떤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도 있죠. 갑자기 의도치 않게 불건전한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고, 그리고 이미지와 영상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한번 각인된 잘못된 그런 음란 영상과 그런 사진들, 부모들이 걱정하기에 분명한 이유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시간 속에서 대세는 더 이상 아이들에게 그것을 막는 것은 많은 에너지가 들이고, 그리고 주변에서 친구들이 스마트폰을 가지지 않은 없는 친구들이 없을 정도로 이제 만연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단순히 친구들이 스마트폰을 모두 쓰기 때문에 내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쥐어줘야 된다라는, 물론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좀 더 본질적으로 과연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냐는 것이죠. 이거는 성인에게도 해당됩니다. 스마트폰은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해악의 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까? 그 중에서도 유튜브라고 하는, 정말로 10년 전만 해도, 아니 몇 년 전이죠, 그때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모든 사람들의 삶의 영역으로 침투해버린 유튜브. 이제는 대형 매스미디어 업체들, 신문, 방송, TV 방송국조차도 본인들이 방송국을 통해 얻어내는 수익보다 유튜브를 통해서 조회수와 광고를 얻어내는 수익금이 이제는 절반을 넘어버린 대형 방송사들도 생긴 이 상황. 교회도 유튜브에서 자유롭지 않고요, 우리 아이들도 유튜브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는 유튜브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유튜브가 독이 되는 사람들, 그리고 유튜브를 기회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단순하게 나누는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이 차원에서도 여러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에게는 유튜브가 독이 되는가? 그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문학적인 소양, 인문학적인 역량을 갖추지 못한 성인,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인문학적인 소양을 갖췄다고 하기에는 인생을 사는데 필요한 역량, 그 중에서 특별히 사고의 역량인 트리비움의 역량을 갖췄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아이들의 삶에 큰 유익을 가져다 주기보다는 많은 대다수의 아이들에게는 해악, 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바라보는 견해입니다. 이 유튜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정보는 우리 아이들을 잠시 똑똑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상식이 증가된, 아는 것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게 할지는 몰라도 우리 아이들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사고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사고의 역량을 갖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도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량을 준비하지 못한, 인문학을 통해서 사고의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기본 소양을 갖추지 못한 이들에게 있어서 유튜브, 스마트폰은 결코 기회로 작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문학적 소양이 없다라는 것이 첫 번째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좀 더 구체적으로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문학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러한 유익과도 통합니다. 두 번째는 개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비전까지 포함합니다. 과연 내 인생은 무엇이고, 내 삶의 목표는 무엇이고, 시간에 대한 개념, 꿈에 대한 개념, 인생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에게 유튜브는 선악과도 같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줄 만한 요소는 정말로 아담과 하와가 영생을 얻고 눈이 밝아진 뒤에 세상을 모두 얻은 것처럼 느꼈던 것처럼 유튜브 안에는
부족한 것이 없고 없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개념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선악과처럼 작용되어집니다. 잠시 잠깐은 눈이 밝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이르러서는 자기들이 발가벗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어딘가에 숨게 됩니다. 개념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인생의 관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측면으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중심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이문학적인 소양, 그리고 개념. 이문학적인 소양일 수도 있겠지만 세 번째가 바로 트리비움의 능력, 특별히 생각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좀 엄밀히 말하면 첫째, 둘째, 셋째가 유사하죠. 이문학적인 소양과 역량. 두 번째는 개념, 인생에 대한, 그리고 세 번째는 사고의 능력. 특별히 그 사고 능력 가운데 메타인지죠. 나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는데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과연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자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시간 관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효과적으로 쓴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그것은 가치관에서부터, 꿈과 비전에서부터 성실과 불성실, 그 차원을 넘어선 더 큰 개념입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독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첫 번째는 인문학적인 소양이 부족한 사람, 역량 준비가 안 된 사람. 두 번째는 개념이 없는 사람, 꿈과 비전이 분명치 않고 삶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치 않고 인생의 방향성이 분명치 않은 사람. 세 번째는 사고의 능력, 생각하는 능력, 특별히 메타인지가 부족한 사람.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사람. 이들에게는 유튜브는 결코 기회가 되지 않습니다. 유튜브는 그들에게 독입니다. 스마트폰은 그들에게 독입니다. 잠시 잠깐 나의 삶에 기쁨을 가져다주는, 내 눈을 밝혀주는 선악과죠. 반면 유튜브가 기회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유튜브는 기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튜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전제는 무엇이죠? 제가 너무너무 똑똑하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인문학적 소양을 가지고 있고 인생에 대한 정말 중요한 가치에 대한 나름대로의 개념이 나의 정의로 세워져 있고, 세 번째로 나 스스로를 살피는 메타인지가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특별히 제가 책을 쓸 때에도요, 여러분들 요즘의 유튜브는 독서와 글쓰기 그 이상의 저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매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유튜브를 보고 내가 책을 쓴다라는 사실이 아닙니다. 읽기와 쓰기는 제 삶의 기본이고 많은 부분이 저에게는 쌓여져 있고, 그리고 많은 책을 지금도 읽고 있습니다.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는 내가 책만 봤다면 절대로 접할 수 없었던 정보, 그리고 그러한 전문가들, 책에는 담기지 않은 실시간에 변화하는 세상의 그 모습들을 저에게 직면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글을 쓰다가도 그 유튜브 어떠한 뉴스와 기사와 그리고 신기술이 개발되고 있고 세상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정말로 때로는 가감없이, 그것을 가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보지 못한다면 그것이 오류 정보가 되어서, 부분적인 정보가 돼서 그것을 시청하고 보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올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무방비한 상태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메타인지로 나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정보들도 나름대로 분별력 있게 바라보는 가운데 버려야 될 것과 취해야 될 것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쓰레기가 그렇게 많다고 여길 수 있는 유튜브에 정제되지 않은 보화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책에도 담기지 않은 지식들이 유튜브에 가득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당장 만날 수 없는, 지금 당장, 여러분 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요, 출판 인쇄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유튜브에 요즘에는 세상의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유튜브로 진출했습니다. 그들을 만날 수 있다라니요, 그들의 얘기를 직접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다니요. 책을 쓰는 저에게는 제가 놓칠 수 있었던 그러한 견해, 내가 미처 하지 못했던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조각 생각을 만날 때 그 조각 생각은 저에게 마중물이 되어줍니다. 유튜브는 저에게 하나의 기회입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것은 수많은 구독자들을 기다리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대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가 와서 나와 가치관도 다르고 나와 비전도 다른 사람들이 그냥 유튜브에 등록하고 거기서 악성 댓글을 달아드는 것, 저는 그리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그래도 한 9개월 정도 됐을까요? 그간 한 145명 정도가 늘어서 지금 195명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한 6, 7년 전에 유튜브가 구글과 함께 어떻게 개설이 됐나 봐요. 40여 명 정도가 그냥 구독을 하고 있더라고요. 구독하는지도 몰랐죠. 150명, 많은 인원입니까? 결코 많은 인원 아니죠. 어떠한 사이트들은 개설한 지 뭐 한 달 만에 몇만 명이다, 몇십만 명이다. 여러분, 그런 채널들 세고 셌습니다. 몇만 명은 명함도 못 내미는 그러한 유튜브 세계입니다. 그런데요, 제 목표는 구독자의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 구독자들 가운데 나와 뜻이 맞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5명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195명 가운데 전혀 알지 못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오프라인 상에서 만난 사람들이 8명이나 됩니다. 유튜브가 찾아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들을 생각하면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 되지 않는데 그들과 이러한 관계를 나눌 수 있다? 1년 뒤, 2년 뒤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구독하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 저는 제 채널에서 100분의 1이라도 100명 중에 1명, 1000명 중에 10명, 1000명 중에 10명도 많네요. 1000분의 1이라도 1000명이 됐을 때 한 명의 신실한 그 누군가를 이곳에서 직접 만나서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데 교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유튜브는 가치가 있습니다. 유튜브는 저에게 기회를 가져다 줬습니다. 제가 기회가 된다고 했는데 유튜브가 기회가 되는 사람들은 처음에 얘기했던 유튜브가 독이 되는 사람들, 바로 그 이유에 정반대되는 사람입니다. 인문학적 소양이 준비된 사람, 개념이 있는 사람, 메타인지가 되는 사람, 그들에게는 유튜브는 결코 독이 되지 않습니다. 기회입니다. 제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제 주변에 목사님들 가운데 유튜브 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 100여 명이라면 한두 명 정도 유튜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유튜브에 아직까지 발을 딛지 않은 사람들, 물론 발을 누구나 디딜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이라면 수많은 스트리밍 어떤 비용을 내고 방송해야 했던, 정말 수백만 원을 내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진 않더라도 나와 생각이 통하는 몇 명이 이것을 통해 교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제가 책을 쓰는 것만큼 때로는 그 이상 이 유튜브는 이후에 저에게 큰 관계, 소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첫째 딸에게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스마트폰을 허락했습니다. 지금 둘째 딸 사랑에게는 아직 스마트폰을 허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위와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돼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손에 핸드폰을 쥐어줄 것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몇 살이면 되느냐가 아니라 위에서 얘기했던 바로 그러한 인문학적인 역량과 소양, 그리고 개념, 그리고 생각하는 능력, 메타인지 능력, 그 부분이 준비되었다면 여러분, 유튜브는, 스마트폰은 예전에 없던 기회를 우리에게 선물한다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의 가정 교육에 있어서 스마트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특별히 유튜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특별히 교회 교육에 있어서 유튜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은 도구적인 측면에서도 접근에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 안에 담길 콘텐츠에 대해서, 커리큘럼에 대해서 우리는 더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유튜브에 대해서 특별히 그것을 키워드로 해서 생각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자연스럽게 나누고, 그리고 간단하게 앞뒤 편집해서 자른 다음에 그냥 올릴 수 있다는 것이 뭐 얼마나 편한지요. 예전에는 없던 통로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저의 작은 생각 여러분들과 나눠봅니다. 이 마중물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의 가정 앞에 유튜브는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유튜브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